이어서 모닝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꼭 보셔야 될 6가지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앞서 뉴욕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미국과 일본, 영국의 주요 금리 과연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이 민주당에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 후보 소식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수급과 그리고 대표적인 두산마켓, 대동과 같은 개별적인 이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들 알아보죠.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두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까지 글로벌 통화정책 회의들이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각각의 예측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드디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는데요. 당시 애초에 이 부통령과 관련된 지지가 밝히지 않아서 굉장히 이러저런 잡음들이 많았었는데 민주당 주요 인사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지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사들였을까요? 그동안은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하다가 지금은 순매도 1, 2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순매수 1위에는 조선 종목인 삼성중공업이 위치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마켓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회사 감사에서 배임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 4명이 해임됐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대동이 스마트농업 합작사 에그테크에 대한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선환불에 나서기는 했지만 카드나 피지사에 대해서 혹시나 폭탄 돌리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통화결정회의가 이제 코앞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일본은행이 가장 먼저 금리 결정회의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이나 장기국채 매입 축소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놓게 될지, 그리고 미국이 9월에 정말로 금리를 인하하게 될지, 그리고 이 중앙은행이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게 될지 굉장한 관심사들이 모이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30일부터 31일 이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 3월에도 연 마이너스 0.1%였던 단기 정책금리를 올리면서 연 0%에서 0.1% 수준으로 유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2월 도입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무려 8년 만에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금리 인상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엔화 약세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강화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에다 가즈오 총재 역시나 지난 18일 의회에 출석해 금리 인상은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여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은행도 주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을 주도했던 쪽은 바로 미국의 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준 역시나 30일부터 31일 FOMC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연준이 이달에는 금리를 유지하고 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이 시장의 큰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2020년 3월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동결될 가능성은 이 93.8%로 보고 있는데 9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100%로 측정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들 가운데 지난 6월에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이번에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다음 달 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BOE는 지난해 8월까지 14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현재 금리는 16년 만에 최고치인 연 5.2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잉글랜드 은행이 그동안 4일 총선을 앞두고 금리를 내리기 부담스러웠던 만큼 이번에는 4년여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짚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항상 연준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이 각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기준이 좀 사라진 상태인데요. 과연 영국 측에서 먼저 인하를 하게 될 수 있을지 일본과 미국 그리고 영국까지 통화 정책 회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계속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그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두 민주당원들이 가장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해리스의 지지 선언이 기대보다 늦기는 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 속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해리스 부통령과 부부가 함께 통화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밝혔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서 계속 탄력을 받고 있음을 함께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후보들을 위한 대규모 선거 행사에서 엄청난 기금 모금과 인기 있는 대리인으로 남아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와의 경쟁 관계에서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대선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명문제약 에머리지, 오성 첨단 소재, 화일약품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실제 지난주 금요일 시간외에서도 관련 종목들 몇 가지가 상승 쪽으로 움직였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대선에 의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장바구니 리스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매수 상위권에 있었던 종목들은 바로 반도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반도체 종목들을 팔고 그리고 조선 같은 종목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7일부터 이 전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8,048억 원을 매도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지난 23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순매도세를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달라졌었는데 상반기에 가장 많이 사들였던 반도체 종목들을 팔고 조선이나 방산주 같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들을 위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동안은 외국인 장바구니에 꾸준하게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순매도 1, 2위를 기록하게 됐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장바구니 리스트가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하락장 속에서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두산그룹주들 이 그룹에 대한 재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두산밥켓은 악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회사인 두산밥켓 코리아 전현직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발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지난 2021년 인수했던 지게차 생산업체 두산산업차량에 대해서 경영진단과 자체 내부 감사를 벌였는데 전현직 임원 5명의 배임 혐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두산밥켓 코리아가 두산밥켓의 100% 자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해당 임원 4명에게는 해임을 통보했고 1명은 이미 퇴직 중인 상태여서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됐던 배임 금액만 수십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원자재 구매나 내부 공사비, 일감 수주와 관련된 배임 혐의가 아니겠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준법 통제 활동을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는데요. 두산밥켓 일단 시간외에서도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났던 만큼 두산밥켓에 대한 주가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국내 최대 농기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대동이 현대 오토에버와 스마트 농어 합작법인을 지은 바가 있었는데 이름은 대동 에그테크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되는데요. 대동은 이번에 인수를 계기로 해서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대동은 최근에 현대 오토에버가 갖고 있던 대동 에그테크의 지분 25%를 확보해서 100%를 이제 지분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현대차그룹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현대 오토에버와의 기술 개발 같은 파트너십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일단 지난 2022년에 미래농어 핵심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해서 현대 오토에버와 함께 지분율 75대 25로 대동 에그테크를 설립했는데요. 이 대동 에그테크는 IC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농기계와 농작업 로봇, 정밀 농업 솔루션을 구축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4월에는 첫 번째로 농어업계에서 챗 GPT 서비스 AI 대동이를 출시하고 5월에는 인공지능 로봇 전문회사 대동 AI 랩을 계열사로 출범시키면서 농기계업계의 테슬라라는 별명 농슬라를 얻게 해준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전 세계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지난해 21억 달러 수준으로 올해부터 오는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외 농기계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공략하겠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언급된 대동과 대동기업까지 체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 계속해서 불거지고 주말 중에서도 소식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카드사들이 소비자 환불 구제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카드사가 우선적으로 환불을 해주고 피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금을 주지 않을 시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카드사들이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회원들의 결제 승인 취소와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결제 취소를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카드사의 고객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피지사들 입장의 경우에는 만약에 근본적인 원인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최악의 경우 카드사와 피지사가 관련 손실을 떠안아야 될 그럴 우려감들도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금융사들이 피지사를 압박하는 것은 해당 기업들의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다라는 지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라든지 피지사들 관련된 종목들까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